요르단을 떠올리면 대부분 붉은 바위로 조각된 외관이나 사해의 짙푸른 바닷물에 떠있는 페트라를 떠올립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 있는 와디 럼과 홍해를 따라 늘어선 현대적인 리조트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요함과 아름다움,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겉모습일 뿐입니다. 요르단은 기념물과 해변 너머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암만에서는 부유한 동네들이 시간이 멈춰선 듯한 정착지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가족, 권력,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불문율이 일상생활을 좌우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성적 금기, 고대 의례, 은밀한 정치적 긴장, 그리고 배후에서 작동하는 영향력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요르단과 요르단을 여행하며 수도의 거리부터 잊혀진 마을과 사막까지 모든 것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융합되는지, 사업과 정치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존중과 종교성의 허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관광 안내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이 공존하고 많은 경우 충돌하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요르단 강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아만, 사치, 비밀, 그리고 대조 암만은 단순히 요르단의 수도가 아닙니다. 이곳은 분열된 도시이며 결코 진정으로 연결되지 않는 세계들의 모자이크입니다. 북쪽으로 가면 새로운 동네들이 보입니다. 거대한 쇼핑몰, 고급 카페,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이 보입니다. 거리에는 신분을 외치는 수입차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길은 좁고 전통시장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상인들은 가격을 외칩니다. 관광객들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차이는 건축 양식만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지역에서는 권력자들이 공식 기록에는 없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비밀 계약, 페이퍼 컴퍼니, 국가를 장악하는 가족 기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설, 수입, 금융 서비스 등 핵심 분야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패는 눈에 띄지 않고 은밀합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류에 속해 있다면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호화로운 거리들 사이에는 바와 클럽도 숨어 있습니다. 당국이 눈 감아주는 덕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부유한 젊은이들, 외국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전통적인 법을 피해 다니며 은밀하게 모이는 곳입니다. 도박도 있고 친밀한 만남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옛 동네에서는 삶이 멈추지 않습니다. 낮은 석조주택, 먼지 쌓인 거리, 시장, 이곳의 경제는 눈에 띄고 직접적입니다. 사업체는 작고 가족이 운영합니다. 사회적 규범은 어떤 법적 계약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닙니다. 수입품은 복잡한 경로를 통해 도착하는데 어떤 것은 합법적이고 어떤 것은 불법적입니다. 모든 골목길은 어떤 통계에도 나타나지 않는 교류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도시의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북부 출신의 젊은이들은 일이나 즐거움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나듭니다. 그들은 불문율에 적응해야 합니다. 운전기사, 가게 주인, 청소부, 그들은 매일 두세 개를 오갑니다. 그들은 관광객이 알아차릴 수 없는 코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라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휴식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의 도구입니다. 폐쇄된 사회에 접근하기 위한 곳이기도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곳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밀을 지키기 위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 정치 또한 조용한 울림을 남깁니다. 암만은 요르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요람입니다. 사업 거래도, 대중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맺어진 정치적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직 공무원과 분석가들은 영향력 있는 집단이 존재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균형을 유지하는데 만약 균형이 깨지면 도시와 국가의 평화가 깨질 수 있습니다. 교통을 보십시오. 불평등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어떤 길에서는 고급 승용차와 개인 택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길에서는 미니버스와 낡은 도로만 보입니다. 도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합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일정을 지키고 규칙을 존중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갈등을 피합니다. 암만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결혼,
어떤 결혼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해지고 어떤 결혼은 덜 공식적인 합의에서 시작됩니다. 금지된 관계, 말하지 않은 사랑, 은밀한 만남. 이 모든 것이 도시가 고요한 외관을 유지하는 동안 펼쳐집니다.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의 경계는 암묵적입니다. 오직 그곳에 사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이 도시는 언뜻 보기에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방문객은 이곳의 모든 것이 질서, 현대성, 그리고 사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오래된 시장과 골목길에 들어가 보세요. 그곳에서 진정한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 네트워크, 유력 가문, 은밀한 관계, 그리고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공존하는 사회적 규범. 암만은 궁극적으로 요르단의 거울입니다. 부, 빈곤, 전통, 그리고 현대성, 이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과 모든 행동이 불문율의 그물망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이 전부가 아닌 나라를 처음으로 엿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도는 다른 어떤 곳보다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막 베두인족 그리고 잊혀진 길, 요르단 사막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사막에는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모래 언덕과 관광객이 거의 알지 못하는 오솔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베두인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 모래 언덕에서 살아온 가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림자, 모든 소리, 시계보다 먼저 찾아오는 모든 새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들은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합니다. 식량, 담요, 때로는 귀금속을 싣고 마을을 이동합니다. 대상의 지도자들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손짓 하나로 방향을 알 수 있고 휘파람으로 위험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불문율처럼 지켜야 할 엄격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동물들을 인도하는 법, 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를 끌지 않고 이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미신은 아이들을 겁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두인족은 모래 언덕 사이에 숨은 영혼, 설명 없이 나타나는 빛,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메시지를 믿습니다. 캐러밴과 동행했던 일부 여행자들은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움직이는 형체를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모래사장에서 들려오는 듯한 멀리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비밀을 간직합니다. 야영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고대 관습에 따라 따로 지냅니다. 모닥불이 피워지고 그 주변에서는 다른 누구에게도 들려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어떤 의식은 보름달이 뜨는 날마다 반복되고 어떤 의식은 여정 중 누군가의 보호나 행운이 필요할 때만 거행됩니다. 카메라도 관광객도 없습니다. 이곳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의미를 갖는 공간입니다. 오아시스에 나타나는 시장은 짧습니다. 낡은 천으로 만든 임시 천막이 있습니다. 대추야자, 물, 향신료, 그리고 때로는 먼 도시에서 가져온 천들이 팔립니다. 이곳에서는 흥정이 흔하지 않습니다. 판매자의 말을 존중하고 합의된 가격을 지불합니다. 신뢰는 가장 귀중한 화폐입니다. 속임수를 쓰면 캐러밴 전체가 며칠 동안 모래 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결혼의식이 비밀로 유지됩니다. 가족은 협상하지만 진정한 결합은 남의 눈을 피해 멀리서 일어난다. 젊은 여성들은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우고 남성들은 존중을 표하는 법을 배운다. 어떤 젊은 남성들은 말을 듣지 않고 은밀한 만남을 추구한다. 발각되면 경고처럼 이야기가 속삭임으로 퍼져나간다. 낮에는 더위가 조용한 적이다. 물은 부족하고 햇볕은 거침없이 내리쬐며 모래는 모든 구덩이에 스며든다. 밤에는 추위가 뼛속까지 시릴 정도다. 베두인족은 모든 움푹 들어간 곳과 피난처가 되는 바위를 꿰뚫고 있다. 그들의 지도는 정신적인 것이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다. GPS에 의존하는 여행자들은 곧 기술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 길이 항상 곧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거대한 모래 언덕을 우회해야 하고 때로는 고대 여행자들의 메아리가 들리는 작은 협곡을 건너야 한다. 어떤 지역 주민들은 사막의 특정 장소가 저주받았다고 주장한다. 아무도 감히 그곳에서 야영을 하지 않는다. 현대 지도는 그 저주를 무시하지만 베두인족은 기억한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최소화된다. 전화는 간헐적으로 작동하고 낡은 라디오는 멀리서 신호를 잡습니다.
대부분의 소식은 입소문으로 전해집니다. 암만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막에 전해지려면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전해지면 걸러지고 논의되지만 결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모든 단어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위험이나 미신은 아닙니다. 시간을 정지시키는 듯한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석양은 모래를 붉고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그 절대적인 정적은 바람이나 낙타가 지나가는 소리에만 깨집니다. 아이들은 모래 언덕 사이를 뛰어다니며 말을 타는 법을 배우고 하늘의 표지판을 읽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놀고 어른들이 캐러밴의 일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켜봅니다. 하지만 항상 긴장감이 감돕니다. 날씨나 지형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용하려는 방문객, 암호를 이해하지 못하는 방문객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영토 분쟁, 그리고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려는 비밀이 있습니다. 매일 밤 지역 주민들이 속삭이는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그 이야기들은 새벽과 함께 사라집니다. 어떤 현대 여행자들은 밤의 이상한 불빛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알려진 어떤 동물과도 일치하지 않는 실루엣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베두인족은 귀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갑니다. 아무도 지나치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발걸음이 측정되고 모든 말이 소중합니다. 삶은 불문율에 따라 흐릅니다. 현대화는 천천히 다가오지만 사막은 여전히 그 경계를 지킵니다. 모래 언덕, 텐트, 모닥불 사이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길을 지나는 여행자들은 자신이 본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세상의 단편들입니다. 요르단의 여성들, 아름다움, 힘, 그리고 신비 사막을 횡단하고 고대의 길을 유지하는 베두인족을 목격하고 나면 여성들이 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여성이 모래 언덕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사막과 도시의 전통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암만에서는 여성들이 현대적인 쇼핑몰과 유서 깊은 동네 사이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제된 아바야와 서양 의상을 함께 입습니다. 그 대조는 극명하지만 그들의 움직임과 표정은 거의 항상 계산되어 있습니다. 요르단의 우아함은 옷차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육, 세련됨, 그리고 가문의 위상을 드러내는 풍모가 있습니다. 권력 있는 가문의 여성들은 결혼과 사업 거래에서 발언권을 갖습니다. 이는 큰 권력이 아니라 은밀한 문 뒤에서 몸짓, 눈빛, 그리고 은밀한 결정을 통해 행사됩니다. 어떤 여성들은 그림자 속에서 가업을 관리하는 반면 어떤 여성들은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철저히 분리합니다. 도시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제 결혼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결혼식은 엄격한 규칙을 따릅니다. 약혼은 지참금, 가족 간의 합의, 그리고 외국인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적 규범을 바탕으로 협상됩니다. 그러나 의식과 일상생활 사이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들은 자신만의 공간, 즉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규칙을 무시하는 은밀한 만남을 추구합니다. 관계가 항상 논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집이나 사적인 공간에서 남의 눈을 피해 진행됩니다. 신중함은 필수적이며 사회는 이를 인지합니다. 이 위험은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언은 제한적이고 조용한 어조로 그리고 항상 익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언들은 요르단 여성들이 침묵 속에서 어떻게 욕망과 애정을 다스리는지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옷차림 또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히잡은 순수한 전통일 수도 있고 반항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화장은 어떤 집단에서는 허용되고 어떤 집단에서는 제한됩니다. 모든 선택은 무언가를 전달하며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신호를 읽고 미묘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현대와 전통이 뒤섞인 모습은 트렌디한 카페부터 속삭임만 들리는 안뜰이 있는 고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리에 존재합니다. 앞서 안뜰에 대해 언급했듯이 그곳에서도 관습과 의식이 행해집니다. 여성만을 위한 요리, 환대의식, 미신과 전통이 뒤섞인 모임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바깥 세상이 사라지고 가정의 규칙이 삶을 지배하는 순간입니다. 그곳에 숨겨진 비밀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때로는 미래의 결혼이나 가족관계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본질은 변함없습니다.
여성들은 눈에 보이는 제약과 보이지 않는 제약을 헤쳐나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빛으로 협상하고 말없이 합의를 도출하고 우정과 경쟁을 조심스럽게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규범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은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면서도 공동체에 익숙한 사람들만 알아챌 수 있는 미묘한 흔적을 남기며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이제 사회생활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았으니 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봅시다. 금기는 엄격하지만 관계를 경험하는 사적인 공간도 존재합니다. 그들을 드러낼 소셜 네트워크는 없습니다. 모든 일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은밀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퍼져나갑니다. 어떤 여성들은 가족의 의무와 개인적인 욕망을 조화롭게 결합하며 위험과 사생활 사이에서 헤쳐나갑니다. 요르단 여성의 힘은 교육에서도 두드러집니다. 대학, 교육과정, 그리고 취업 기회는 놀라운 발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불문율이 적용됩니다. 너무 공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든 지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젊은 여성들은 주변의 사회 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자유를 얻기 위해 현대성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가족의 영향력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남자 형제, 남편은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지만 여성들은 어머니, 이모, 그리고 지지와 조언,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친구라는 보이지 않는 동맹을 찾습니다. 이러한 신뢰 네트워크는 협상, 보호, 그리고 은밀한 음모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평행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암만의 부유한 지역에서는 삶이 다릅니다. 여성들은 운전하고 일하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규범이 적용됩니다. 사교 모임, 사적인 파티, 그리고 소수만 모이는 클럽은 암묵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잘못된 대화나 부적절한 행동은 소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향력과 명성의 네트워크는 계약이나 학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의례, 결혼식, 그리고 금지된 욕망 요르단 여성들이 현대와 전통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알아보았다면 이제 가족과 사회생활을 형성하는 의례들을 깊이 파고들어 볼 차례입니다. 결혼식은 단순한 축하 행사가 아니라 경제, 전통, 그리고 권력이 뒤섞인 합의입니다. 각 예식에서 지참금을 협상하고 배경을 검토하고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합니다. 즉흥적인 행동은 허용되지 않지만 비밀은 허용됩니다.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결혼식 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축하 행사는 공개적이며 음악과 음식이 끝없이 이어지는 테이블을 채웁니다. 하지만 집 담장 뒤에서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만남들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하객들은 알고 있고 어떤 하객들은 의심합니다. 젊은 신부들은 가족의 관심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서 개인적인 욕망을 탐구합니다. 부적과 미신이 넘쳐납니다. 다산을 불러들이고 결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물건들을 놓습니다. 나이든 가족들은 여전히 그들의 힘을 믿습니다. 아무도 많이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 힘이 통하는지 관찰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전통은 특별한 신부복, 물의식 또는 여성들이 밤에 사용해야 하는 특정 향수와 같은 더 현대적인 전통과 혼합됩니다. 이제 전통적인 의례를 살펴보았으니 은밀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공개적인 스캔들이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의 눈을 피해 멀리서 일어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파티나 모임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만납니다. 침묵의 규칙이 지배합니다. 아는 사람만 서로를 이해합니다. 이야기는 속삭이고 실수는 명성에 큰 타격을 줍니다. 연회 준비 또한 그 자체로 비밀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각자 일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맡겨진 임무를 수행합니다. 어떤 요리는 지역 향신료와 환대의식을 결합한 고대 레시피에 따라 조리됩니다. 식사는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 내에서 존경, 충성, 그리고 지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리에 대해 언급했으니 욕망이 의식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직 10대인 젊은 신부들은 가족의 시선에서 벗어나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습니다. 항상 육체적인 애정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하는 방식, 몸짓, 미묘한 메시지에서도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측정하고 관찰하지만 항상 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습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도시에서는 결혼이 더 유연하고 하객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며 저녁 시간도 덜 엄격합니다. 소도시에서는 규칙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의 명예가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은 웃음과 음악 속에 가려져 그들의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남습니다. 이제 결혼이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결합하는지 살펴보았으니 그림자 속에서 펼쳐지는 열정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계를 허무는 관계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뤄집니다. 짧은 만남, 사라지는 편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몸짓이 있습니다. 금지된 것은 존재하고 경험되며 전략적으로 보호됩니다. 결혼식은 또한 권력을 협상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잠재적인 동맹을 관찰합니다. 각 하객은 하나의 연결고리를 상징합니다. 축하 행사와 사적인 파티 사이에는 부부를 넘어서는 약속들이 정의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고대 의례, 연장자에 대한 공경, 그리고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신중함과 어우러집니다.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의례들이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의례에는 현대 음악, 국제연회, 네온 불빛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대 관습이 여전히 행동규칙, 보호의식, 그리고 누구도 가볍게 어길 수 없는 규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는 관찰자는 기쁨을 본다고 믿지만 더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살아남은 전략, 숨겨진 욕망, 그리고 비밀을 발견합니다. 음식, 신앙, 그리고 전통 요르단에서 부가 어떻게 순환하고 누가 권력을 휘두르는지 알아봤다면 이제 지위와 전통이 표현되는 또 다른 방식, 바로 음식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미식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정체성과 위계 질서의 표시입니다. 양고기, 쌀, 발효 요구르트로 만든 국민 음식인 만사프는 마구잡이로 차려지지 않습니다. 각 손님에게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먼저 먹고 나머지는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는 단순한 존중이 아니라 의심 없이 따르는 규칙입니다. 지위가 음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았으니 이제 가족 연회에 대해 이야기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큰 집에서는 식탁에 따뜻한 요리, 향신료, 장미수 향이 나는 과자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랍 커피는 작은 잔에 담겨 제공되며 항상 대추야자와 함께 제공됩니다. 가족들은 부드러운 대화와 조용한 웃음소리로 어우러지고 때로는 식사 사이에 사업거래나 합의가 마무리되는 것에 대해 수군거립니다.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비밀은 징조를 해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공유됩니다. 축제와 관련해서는 음식이 더욱 상징적으로 다가옵니다. 결혼식, 종교 행사 또는 중요한 생일에는 요리가 풍성해집니다. 여성들은 며칠씩 요리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준비합니다. 풍요로움은 단순히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존경을 표하고 어떤 계층에서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이나 질면에서 부족하면 위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모든 향신료, 모든 음식에는 지역 주민만이 이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축제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음식과 종교의 연관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이프타르는 단순히 허기를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 기도, 감사의 표현으로 금식 기간을 마무리합니다. 손님들은 모든 행동과 초대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성한 식사는 신앙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족이나 시족 내의 위계 질서를 보여줍니다. 요르단의 시장과 수크 또한 이러한 연관성을 반영합니다. 향신료, 말린 과일, 향긋한 과자로 가득한 가판대는 눈과 코로 구매하도록 유혹합니다. 노련한 상인은 누가 손님이고 누가 단골인지 알아봅니다. 불문율이 있습니다. 가격은 존경, 인정 또는 단순한 호기심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재료는 맛보다 희귀성 때문에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오씨나무나 계피향은 말을 하기 전에 지위를 알려줍니다. 이제 시장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집안의 의리에 대해 이야기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만사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요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과 기억의 행위입니다. 어머니는 딸들에게 밥을 정확하게 섞고 양고기의 질감을 깨지 않게 자르는 법을 가르칩니다. 준비 과정은 하나의 의식이 됩니다. 남자들은 음식을 제공하고 정리하고 누가 어디에 앉을지 결정하는 데 참여합니다. 모든 동작에는 목적이 있으며 외부인에게는 일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자는 또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클라바, 크나페, 마물 등은 특별한 날에만 먹습니다. 때로는 먼 지역에서 가져온 꿀로 단맛을 더하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이웃이나 친구들과 디저트를 나눠 먹는 것이
충성심을 나타냅니다. 손님들은 누가 참여하고 누가 참여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식탁에서도 위계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디저트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아랍 커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커피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의 완전한 의례입니다. 잔은 반만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연장자나 가문의 지도자에게 제공됩니다. 거절하는 것은 무례할 수 있고 너무 빨리 받는 것은 지나친 열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대화와 관찰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침묵이 흐르고 동맹이 강화되며 말없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종교적인 축제는 음식과 미신을 결합합니다. 어떤 요리는 고대 달력에 따라 준비됩니다. 재료를 특정 위치에 놓고 양초나 향을 피우고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관습이 가정을 보호하고 번영을 보장하며 다산을 증진한다고 믿습니다. 집 밖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밥과 고기의 맛만큼이나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이러한 관습들을 살펴보았으니 음식이 경제적 지위와 어떻게 교차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웅장한 저택과 개인 식당들은 은쟁반에 담긴 만사프, 화려한 그릇에 담긴 과자, 그리고 고급스러운 그릇에 담긴 커피를 선보입니다. 이러한 풍요로움의 과시는 단순히 부만이 아니라 권력을 드러냅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비법을 알고 있으며 지시를 철저히 따릅니다. 모든 것은 신중하고 모든 몸짓은 통제와 존중을 보여주기 위해 계산된 것입니다. 국경의 그림자, 밀수와 비밀 요르단 식탁의 전통과 의식을 경험하고 나면 일상의 어두운 면 또한 어떻게 감추어져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요르단의 국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모든 국경이 적절한 서류와 허가를 받고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방문객이 상상도 못할 경로들이 있습니다. 흙길처럼 보이는 길, 언덕을 굽이굽이 지나는 오솔길, 사막을 가로지르는 우회로,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말아야 할 물건을 옮기는 것이죠. 숨겨진 경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법의 테두리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통로들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시리아 근처 북쪽에서 아무도 자세히 검사하지 않는 화물들이 도착합니다. 대형 차량들은 낙타와 양들 사이로 샛길을 따라 이동하며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운송업자들은 모든 곡선로와 경찰이 순찰하지 않는 모든 곳을 알고 있습니다. 전직 군인들은 작전이 군대의 정밀함으로 조율된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주에 걸쳐 계획을 셉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남쪽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상황은 바뀌지만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트럭, 밴, 소형 차량들이 담배와 술부터 밀수 가전제품까지 밀수품을 운반합니다. 상인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생필품조차 은밀하게 거래된다고 말합니다. 서명도 영수증도 없습니다.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조용히 잠깐의 눈길과 최소한의 말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계획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운전자들은 며칠씩 실종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운전자들은 신고되지 않은 채 체포되기도 합니다. 관련자들을 보호하는 불문율이 존재합니다. 누군가 법을 어기면 그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처형됩니다. 살아남은 이야기들은 속삭임으로 전해집니다. 운송업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름, 장소, 시간은 드러나지만 자세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유출된 모든 세부 사항은 이야기꾼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밀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정 관리들의 은밀한 공모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은 뇌물을 받습니다. 부패는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속삭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법 거래가 성공하는 이유는 그것을 허용하는 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직 군인들은 이것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호의, 충성, 그리고 은밀한 합의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상품의 이동에는 후원이나 보호가 있으며 그것이 승자와 패자를 결정합니다. 공모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 가장 흔한 유형의 상품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극단적인 의미에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의약품이나 연료처럼 국가가 규제하는 제품일 수도 있고 사치품, 전자제품, 자동차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장이 있고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수요가 경로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특이한 것이 있다면 요르단을 통과하는 것이 비밀 경로를 아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상품 외에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 인간의 경로가 있습니다. 이웃 국가로 건너가려는 이주민들은 트럭과 밴으로 이루어진 행렬과 어울립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검증하기 어렵지만 그 이야기는 일관적입니다. 사막에서의 긴 밤, 별빛 아래서의 기다림, 끊임없는 두려움. 국경은 무자비합니다.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그 긴장감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이러한 작전의 자금 조달 방식도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비밀 계약, 성읍금, 그리고 가족 네트워크가 인신매매를 지탱합니다. 이는 영화처럼 조직적인 마피아가 아니라 신뢰와 협박의 시스템입니다. 상인들은 오랜 관계와 친숙한 이름에 의존하며 실수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기록도 공식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뒤덮는 그림자처럼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한편 사해의 항구들은 비밀 무역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어떤 배들은 위조된 허가증이나 최소한의 서류만 가지고 도착합니다. 경비원들은 이를 알고 있지만 각자의 이익에 따라 통과시킵니다. 해상 밀수는 육상 밀수와 병행하여 이루어지며 두 가지가 서로 보완적입니다. 전직 군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작전은 수십 명의 사람들과 그들만 알고 있는 대체 경로를 통해 몇 주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육로와 해로를 조사했으니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익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족들은 그 돈을 합법적인 사업 유지에 사용하는 반면 어떤 가족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진정한 영향은 도시와 마을에서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접적인 지원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감히 개입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합니다. 국경은 마치 축소판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법과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누가 통제권을 갖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요르단의 정치 권력, 요르단의 도시 곳곳에 스며든 비밀스러운 삶과 금기를 살펴본 후 다음 단계의 비밀은 정치 권력의 영역에 있습니다. 요르단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깨끗한 거리, 공식 사무실, 그리고 일상적인 공식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결정적인 움직임이 항상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합의와 비밀리에 유지되는 협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생활과 사업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니 이러한 역학관계가 정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회의나 연설에서 내려지지 않습니다. 비공개 회의와 비공개 사무실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며 당사자들만이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책략 덕분에 요르단의 파벌 간의 균형이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암만에서는 권력의 통로가 은밀합니다. 외국 대사관, 정부 부처, 안보위원회가 마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체스판의 말처럼 작동합니다. 전직 관리들은 외부 강대국과의 협정이 흔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동맹은 항상 공식적인 조약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지원, 군사협정 또는 조용한 정치적 협력과 같은 전략적 교류를 포함합니다. 모든 것은 아무도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미묘하게 진행됩니다. 동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제 내부 집단의 영향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유력 가문, 부족 지도자,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업가들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발언권을 갖습니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때로는 일치하고 때로는 충돌합니다. 정치는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속삭입니다. 언뜻 보기에 안정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끊임없는 협상과 조건부 충성으로 유지되는 불안정한 균형입니다. 내부 갈등은 일반 시민에게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소문이 새어나가거나 예상치 못한 법률 개정이 발생하거나 관리가 갑자기 사임할 때만 감지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정통한 소식통들은 많은 결정이 모든 위험을 미리 계산하여 이루어진다고 전합니다. 문서 없이 구두로 합의된 협정도 있습니다. 문서화되지 않은 것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조약에 대해 언급했으니 이제 외국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미국, 유럽, 그리고 주변국들은 왕국의 안정 유지에 때로는 은밀하게 관여합니다. 특정 안보 및 무역 협정은 공식 외교와 병행하여 협상된다고 합니다. 외부 압력은 끊이지 않지만
대중의 관심은 최소화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신중함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동의합니다. 국내 정치에는 사회적 계층도 존재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공식적인 직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명성, 인맥, 그리고 가족력이 직함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부 사업가, 부족 지도자 또는 학자들은 그림자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의 결정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법률, 무역, 그리고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이러한 계층들을 살펴보았으니 전통과 현대성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군주제는 확고한 통제력을 유지하지만 현대사회의 기대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개발 프로그램, 교육 개혁, 경제 자유화는 묵묵히 존중되는 전통적인 법률 및 명예 규범과 얽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략적 결정이 공개적인 대립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통제망을 형성합니다. 정치적 통제는 수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각 지역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되지만 간접적인 감독을 받습니다. 지방 지도자들은 중앙정부에 은밀히 보고합니다. 결정사항은 공표 없이 전달됩니다. 감독은 신뢰망과 개인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규칙을 무시하는 자는 빠르게 영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감독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국가의 내부 구조를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안보위원회, 경제부, 개발위원회는 군사적 정밀성을 갖추고 운영됩니다. 인사 변경, 임명 전략 정책은 누구도 갈등을 느끼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처리됩니다. 정치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계산된 것입니다. 전직 관리들은 일부 합의는 공개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고 증언합니다. 재정 지원, 정보 공유, 그리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은 가시적인 문서 없이 합의됩니다. 이러한 신중함은 안정성을 유지하지만 동시에 소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누구도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은 전략의 일부입니다. 요르단, 신성과 금기 사이 일상을 지배하는 정치적 권력과 비밀을 탐구한 후 이제 요르단에서 신성과 금기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종교는 암만 곳곳에 울려 퍼지는 기도의 외침부터 사막 마을의 가장 은밀한 의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적인 곳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신과 함께 불문율, 억압된 욕망,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관습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정치적 결정이 닫힌 문 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으니 항상 눈에 띄지는 않는 의식에서 권력과 신앙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마을에서 모스크와 고대 사당은 외부인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전통과 공존합니다. 어떤 의식은 비밀리에 거행됩니다. 부적, 속삭이는 기도, 그리고 아무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물건들은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헌신에는 한계가 있으며 닫힌 문도 있습니다. 이 전장에서 이미 살펴본 여성들 또한 이러한 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초, 미신, 그리고 의례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가족 내에서 전승됩니다. 때로는 의식을 주관하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적인 것과 금지된 것이 뒤섞인 모임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선을 넘는 것이 존중과 위험을 동시에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만큼 순례자들을 끌어들이는 성지들을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페트라, 와디레엄, 그리고 사해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하지만 투어 외에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야간 기도가 거행되는 동굴, 대상이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맹세와 의식이 거행되는 사막 등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를 알리지 않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러한 관습들이 보호와 금지된 것을 뒤섞는다는 것을 압니다. 쾌락과 욕망 또한 엿보는 눈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찾습니다. 은밀한 관계, 은밀한 만남, 그리고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규범이 종교적 엄숙함과 공존합니다. 가족 행사나 결혼식은 공적인 기록에 남지 않는 합의, 호의, 그리고 상황을 감출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 경험의 전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신성한 것과 금지된 것이 사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얽혀 있는지 살펴보았으니 미식과 축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연회와 종교의식은 종종 존경, 권력, 그리고 때로는 욕망을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만사푸부터 전통 과제 이르기까지 음식은 단순히 맛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위, 감사,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유대감을 상징합니다. 각 요리는 부엌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수호 의례와 부적은 이러한 축하 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은 집에 보관하고 어떤 물건들은 결혼식이나 출산 때 전달됩니다. 미신과 헌신은 공존합니다. 어떤 의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외부인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규범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통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숨겨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관습에 도전하는 금지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비밀스러운 관계, 은밀한 파티,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만남을 허용하는 명예 규약들 말입니다. 선전도 사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규칙, 존중,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자는 명예, 신뢰, 심지어 안전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요르단의 삶은 명확한 경계와 지역 주민만 아는 모호한 경계 사이를 오갑니다. 이 나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이러한 이중성을 거의 인지하지 못합니다. 페트라와 와디럼은 장엄함을, 현대 도시들은 질서와 통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신성함과 금지된 것 사이에는 의식, 욕망, 비밀, 그리고 고대의 힘처럼 스스로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세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존합니다. 종교와 미신, 쾌락과 금기가 모든 곳, 모든 의식, 모든 숨겨진 이야기 속에서 교차합니다. 이 테피스트리를 보면 요르단이 단순한 지도나 관광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르단은 눈에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이 뒤엉켜 있는 나라입니다. 정치적 결정, 사업, 사회생활, 그리고 신념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종교는 인도하지만 동시에 한계를 정하기도 합니다. 욕망은 숨겨져 있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모든 의식, 모든 계약, 모든 전통 뒤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은 요르단이 단순한 엽서 속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곳은 신성함과 금기가 끊임없이 뒤섞인 땅입니다. 모든 집, 모든 사막, 모든 동네, 그리고 모든 의식은 대중과 숨겨진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보는 사람은 지도뿐 아니라 속삭이는 이야기, 보이지 않는 계약, 그리고 지역 주민만 아는 비밀 속에 존재하는 장소를 탐험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